이재명 정부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로 AI 인재 양성부터 K컬처 육성, 기후 과제까지 사회 분야 핵심 국정 과제를 담았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비전을 제시했던 홍창남 사회 이분과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육 분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비전 가운데 하나가 AI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인데요. 요즘 AI가 국가 패권과도 연결이 되는 시대라서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네. AI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초중고에서 AI를 내실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학교 급별로 맞춤형 AI 교육을 체계화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중점학교 2,000개 운영, AI 선도교사 1만 명 양성, 스팀 교육 내실화, AI 영재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산하고 지역별로 AI 거점 대학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대학 입학 5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석 박사 통합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AI 영재의 경우에는 AI 영재학교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 입학부터 박사까지 7년 6개월 만에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계약 학과와 계약 정원을 늘리고 기업이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사내 대학원 설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 맞춤형 AI 교육을 위해서 AI 분야 K목 강좌를 확대하고 강좌를 이수한 국민에게는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도 부여하게 됩니다. 네. 아울러 AI 인재 양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학문과 인문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이어지는 부분이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초학력 보장부터 돌봄, 특수교육까지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학생들과 부모님이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될까요? 기초학력 미달이나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과 특수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는데요. 네. 먼저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고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위기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학교 전문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충해서 다층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돌봄과 관련해서는 우선 학교 돌봄이 가능한 곳은 학교 돌봄을 지원하고 학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과 돌봄 수요가 있는 곳은 지역에 있는 돌봄기관과 마을교육 공동체와 같은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특수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는 특수학교를 20개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3,000개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또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교권 보호 아니겠습니까? 교사의 권한을 지켜주고 학교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방침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인데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은 마음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부모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상호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확산하고 컨설팅을 실시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 대학 육선, 그래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또 정주 여건,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정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별로 소재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집중 육성 분야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학부와 대학원, 대학 연구소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원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과도 전면적으로 협력해서 네. 거점 국립대의 연구력과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교원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한 인건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아울러서 거점 국립대가 아닌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라이즈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라이즈를 재구조화해서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서 인재 양성과 R&D를 수행하고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정책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네, 슬로건만 보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이런 정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한 말이 그런 거예요. 문화가 강한 나라. 문화가 강한 나라를 꿈꿨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문화가 강한 나라로 향해 들어가고 있죠. 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네. 우리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니까. 네, 네, 물론요. 그래도 우리 새 정부의 주요 산업 발전 전략 중에 문화산업 발전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거 거의 엄청난 문화적 가능성 가지고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제일 보여주신 거고 있는 거죠. 네,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K컬처 산업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최근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예.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까지 K-컬처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서 세계인들과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로 국력을 높이면서 한국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컨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영상과 게임, 음악과 웹툰 등 컨텐츠 장르별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KOTT 등 플랫폼 성장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금융 세제 지원과 문화 지원 R&D를 확대해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컨텐츠 지적재산권을 발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신기술 기반의 컨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K-컨텐츠의 파급 효과가 K-뷰티나 푸드, 관광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제외한국문화원이나 코리아센터와 같은 해외 문화 교류 거점들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화는 즐기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문화예술 관람률 70%, 생활체육 참여율 65% 이렇게 수치화된 목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예. 한류로 대표되는 K K컬처의 열매라고 한다면 네. K컬처의 뿌리는 문화예술 창작 역량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정부는 먼저 문화 강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사회적 투자로서 예술 창작 역량을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도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술 창작 공간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융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예술인 복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예. 취약계층도 문화와 여행,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 문화 이용권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꿈의 예술단과 같은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에도 특별히 힘을 쓸 계획입니다. 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를 지원하고 네.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해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게 확충이 되면 정말 우리 삶과 변화가 직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삶과 직결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강화 그리고 인센티브 확대 같은 내용들이 담겼는데 핵심이 뭘까요? 예,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발전이나 철강, 네. 석유화학과 같은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국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서 그 배출권을 나눠주고 남는 기업은 팔고 부족한 기업은 사게 하는 제도인데요. 네. 올해 말에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새로운 할당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총량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할 계획입니다. 네. 동시에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하게 됩니다. 예.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비 전환에 투자할 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기업이 부담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국민 참여입니다. 네.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 소비 같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더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통해서 전기를 절약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쓰면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감축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또 환경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강 그리고 공기 문제입니다. 4대 강의 재자연화, 그러니까 4대 강을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또 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제시가 됐는데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기후 위험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감시와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 관측 이성이나 해양 관측선과 같은 관측 능력을 강화하고 여러 기관에서 따로 만들고 있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단순히 기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종합적으로 예측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예측 결과를 토대로 댐이나 하천, 항만과 같은 국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기후 상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해서 시설을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폭염이나 홍수, 가뭄 등에 취약하신 어르신, 어린이들,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 경보와 지원 체계를 더욱더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산업계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경영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4대강의 경우에는 강이 스스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설된 네. 4대강의 경우에는 이제 강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4대강 보가 건설된 이후에 네. 수위가 높아진 곳에서 물을 쓰기 위한 취수장이 많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져서 취양수장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양수장을 위치를 옮기거나 수위가 낮아져서 물을 뽑아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분야로 또 가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공공성을 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는데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KBS와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가 증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가 다양화됩니다. 그동안 이사 선임이 정치적 안배로 이루어지면서 공영방송이 정치에 종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앞으로 사장 후보 국민 추천제가 설치되어서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을 포함한 보도 전문 채널에는 편성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편성위원회는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을 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 아울러서 임명 동의제를 통해서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시된 사회 분야 국정 과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 어떤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이번 사회 분야 국정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네. 대한민국이 인재와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국민은 깨끗한 환경을 누리게 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인 만큼 그 명칭에 부합하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했던 홍창남 사회 2분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